커피 드시고. 네, 커피로 네, 될까요? 네. 네, 우리 실장님 너무 힘들게 해가 너무 죄송합니다. 서울들이 계속 더웠습니까? 말도 못하죠. 네. 이렇지 않을 텐데, 전에는. 근데 뭐 이렇게 더워. 아유, 진짜로. 울산도 지금 한 열흘 정도 뭐 계속 이게 폭염이. 한때는 조금 여기보다 나은 것 같더니, 동해안이. 예. 근데 요새 또 계속 덥대. 요새 아마 울산 중업은 휴가 중 아닌지 모르겠어요. 휴가 중입니다 지금. 울산. 한 2주일 휴가죠. 예, 예. 그리고 울산은 뭐 도심은 텅비고 나오면 이제 또 도로는 외곽도로는 복잡하고. 그런데 회장님 뭐 어디 뭐 다녀오실 생각 없습니까? 휴가 같은 거. 아니, 전에는 많이 갔댔어. 어딜 예. 예. 뭐, 국내든 해외든 어디 나갔는데, 이것은 나 자체가 안 되고, 우리 집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입원할 때 지금 8방 가까이 됐어. 기준이 여보세요? 저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회장님. 어머, 집에 내내 계셨습니까? 응? 그래. 예, 예, 도대 잘 지내시죠? 예, 예. 어저께 너 여기 오니까 여긴 쉬대. 그래. 건설인데 몇 사람 불러서 예. 식사하고 또 좀. 아, 그렇습니까? 그래. 어제는 저기 예. 저희 그 엔진 쪽에 부회장 담당하는 예. 강영우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이가. 예. 돌아가셔가지고 최회장님 모시고 예. 문산 갔다 오느라고 몇인데, 나이가? 예, 오늘 발인했습니다. 아니, 나이가 몇 살이야? 저희도 지금 오늘 서울 60점. 제가 일곱. 그러면 그래? 오늘 또 이천 저 속초 쪽에 예.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놀러 갔다가 놀러 갔다가 그랬어?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심장마비. 어머. 예. 그럼 제가 내일 내려가니까요. 그 월요일 날그 바로 해가지고 바로 그 택배로 오늘 갑작스레 보내드리겠습니다. 당해가지고 좀. 아유, 그거 안 됐다. 조그만 사업도 하나 예, 하고 예. 있는데 그 정리가 어떻게 될지 좀.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보내드리려고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정리가 돼. 제대로 안 되고 그랬습니다. 평소보다 혈압이 좀 안 예. 좋답니다. 너무 혈압. 죄송합니다. 미리 챙겨드려야 나도 혈압하고 심장도 스텐트 월요일 날 제가 보내드리고 장 전화드리겠습니다. 10개월 전에 스텐트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해야죠. 지지훈 회장님 저희들 사진을 한 두 장 가져왔는데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좀 필요하다 그런 모양이다. 그 보내달라고 좀 체크인데 잊어버려. 월요일 날 보내줘. 누구? 오늘 날씨도 지지훈 회장님이 지주희 하나죠? 예 저번에 저희들 가서 인터뷰하고 사진을 좀 몇 장을 좀 구해왔는데 나는 전에 무슨 명예회장 무슨 뭐 한다고 음. 정몽준 의원이 무슨 아산재단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 내 뭐 아무튼 건설 중고 뭐에다 사진집 있는 거 좀 내놔라 그래갖고 막 걷어서 거의 많이 내놨어. 그 재단에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 재단 쪽에. 재단에서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또 사진 전람회 할 때 또 많이 또 중요한 건 하고 개별적인 거 본인들하고 어차피 현장에 없어서 찍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이 더 갖고 싶어 하잖아. 예 나는 쪽으로 거의 다 내놓고 없어. 그런 사진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아니 거기 많잖아요. 우리 회장, 언제면 몇십 년인데가 너무 많았어. 저희들 이거 하면 이제 사진이 이제 회장상 중간 중간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진 따르면 좀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좀 깜빡이죠. 난 뭐 요전에 뭐난 어디 그 정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무슨 말씀이 있으시나 하고 가능하면 한 2시간 이상을 합시다. 난 요새 우리 집 사람이 뭐 괜찮을 텐데 척추가 좀 아프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척추 협착증인가 뭐 그런 거래. 예. 그걸 주사를 맞고더니 그다음에 걷질 못하잖아. 예. 그래서 보니까 걷질 못한 게 아니라 그게 그 뭐야 일종의 뇌졸중인가 뇌모가 가벼운 게 왔어. 그 오른쪽에 좀 말면서 말은 그대로 하는데 오른쪽을 못 쓰니까 걷질 못하잖아. 그래 병원에 만청좀 오해를 했지. 그 전에 주사를 그저 척추에 뭐라 그래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돌아왔는데 그다음 걷질 꼼짝 못하잖아. 그래 지금 뭐 한 달 반을 해서 지금 걷는 연습도 하고 많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긴 했는데 네. 그 매일 또 그냥 뭐 딸들이 그냥 애들이 다
밤낮 배우들 가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저번 또 1차 또 구술 인터뷰 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1차 인터뷰에서는 이제 우리 그 구술자의 개인 생애와 또 현대에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좀 이번에는 우리 창업자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질문들을 위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창업자의 어떤 경영 스타일에 관한 그런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창업자께서는 어떤 일을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결정할 때 주로 이제 본인 혼자 결정하는 편인지, 아니면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인지, 뭐 주변에 보실 때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쭉 제가 예를 들면 회사에 사변 때 1년 반 모셨을 땐 그대로 그 뭐예요, 공사란 것이 예. 뭐 우리 정부에 나오는 공사가 없었으니까 미군 공사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뭐다 보놓고 그렇게 했고 명예회장 결정으로 그냥 따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쭉 있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57년도에 이제 군 마치고 학교도 마치고 군대도 다 마치고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세면트 이제 건설이 그때 한강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항만, 철도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세멘트 철근 부족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지. 세멘트를 해야 되겠다. 그 나보다 들어와서 한 2년 되니까 세멘트 계획을 한번 해봐. 우리나라의 세멘트 수요가 그때 40만 톤밖에 안 됐는데 수요가 모자라거든요. 왜 모자라냐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세멘트를 우리나라 거 물론 좀 쓰고 다 쓰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거에 대부분이 교량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다시 말하면 AID라든가 예. 에이드 원조 물자로서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초기에는 미국 것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뭐 오노다 무슨 일본 세멘트도 근데 그것이 수속에서 들어올 때 되면 공사 계약은 5월달에서 5월달에서 준비 공고하면 실제로 6월 7월부터 콘크리트를 쳐갖고 끝나야 될 텐데 이게 11월달, 12월달에 배급이 그 광급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세멘트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그런 결심하는 건 명예장 경제 시간 내 약속대로 계약 내야 한다는 거. 정부도 계약 내를 하라면서도 정부 지급품이 언제 준다는 건 없지만 공사 내 적절한테 준다는 것이 반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달, 11월달 내자니까 이거 세멘트 따면서 아무리 뭐 공사를 잘한다는 사람, 계획을 잘하는 사람, 실천을 잘하는 사람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세멘트 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은 거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 건 본인이 딱 결심하고 이제 정인영 씨라든가 그다음 회사에서 우리 세멘트 공장 세우자. 그럼 뭐 석산을 했다가 광산 어디 사용 계획을 저 갑산이란데 강원도 가서 저희도 초기에 가서 다 그거 같이 보고 또 그러면 혼자 또 안 봐요. 또 여러 시댁에서 어디 위치로서 값싸고 또 그 소재가 될 석회산이면 석회산이 풍부할 산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또 뭐다 데려가서 알아보고 그다음 결정하시죠. 저는 뭐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한 그런데 실제 결정하는데 결정은 빨리 결정하는 건 본인이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은 들어보시고 예. 그리고 만약 의견 안 들어봤을 땐 그 정보란 것이 그 양반이 참 넘보듬 뭐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뭐 사교적이진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예. 초기에는. 예. 그러면 신문이나 나오는 거 신문이란 것은 가지가지의 신문을 몽타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딴 사람들 신문 받아볼 때는 다 4가지 신문 다 읽고 초반으로 끝나고 해서 나오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저로 정보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결심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있네 또 이렇게 나왔구나. 그런 것을 누구한테 몇 가지 묻고 보니 그러면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정보를 얻고자 신문을 열심히 몇 가지 야당지, 경제지, 여당지 그걸 다 보시고 예. 정치적인 것보다는 또 경제적인 거에다가 더 많이 중점을 두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회장님께서는 이제 이 구술 그 창업자를 보았을 때 우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와 또 사적으로 만났을 때가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아, 그건 대단하죠. 대단해요. 아, 그러면 뭐 그때는 사적으로 만날 때는 자기 동생 친구라 뭐 내가 초기 때부터 또 동생 친구 그 또래로서 회사 또 저기 몇 안 되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그때는 아직이죠. 근데 공사가 이렇게 하면 뭐 호래눈이 되지 뭐. 그래서 호래이 떴다는 소리 낭주에 무슨 왕회장이라 그랬다지만 그건 왕회장이란 건 낭주 얘기고 뭐 하도 그냥 와서 호령을 많이 치니까 나도 현장에 갔을 때 아주 현장엔 서툴거든요. 그럼 뭐 본인만 아니라 소장이든 누구든 닥치는 대로 호령을 치세요. 본인이 왜 자가를 여기다 공사장이 여기면은 가까운 데 붙여요. 저기다 그래서 근로자가 한 지게라도 두 걸음이라도 더 멀게 부려놨느냐. 여기다 꼭 이따가 오면 여기다가 우리라고 소장 불러갖고 야단치고 거기 현장 기사 갖고 야단치고 아, 그런 건 대단하죠. 그럼 사적으로 만났으면 좀 그때는 사적으로 만날 때는 같이 이제 고생을 하고 만직하고 참 뭐 이렇게 더울 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발벌 그러고 그러면 경제 사람들 길을 돋구을 하고 그리고 경제 이걸 힘을 주시느라고 애쓰시죠. 뭐 저 사적으로 만나서 야단치고 그런 걸 안 하네. 야간에서. 야간에서는 안 쓴다. 그다음 우리 그 초기부터 형제들이 회사 경영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과 창업자의 관계는 뭐 절대적이지. 아버지자 형이에요. 아버지자 큰 형님이 아버님이 안 계셨으니까 벌써. 그건 뭐 절대적이세요. 그 아우들이 형을 뒤받침이라든가 형님이 지시하면 그걸 꼭 한다든가. 그래 어떨 때는 조금 아주 초기에는 좀 불만도 있었겠지만 아직은 형님이자 아버지 아주 가주 집안의 그 주인으로서의 그것도 그런 식으로 본인이 제일 어려운 걸 본인이 하고 그다음 동생들한테 다 지시를 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래 형님 말을 거절하고 그런 그런 뭐 초기에는 전혀 없었어요. 이건 둘째 정인영 씨가 하고 이건 정순영 씨가 하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정세영 씨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형님 다 정해줘버려. 딱딱딱딱 그래 딱딱 뭐 그리고 뭐 이름 부르지 않고 그때 또 직책이 있으면 아 이건 뭐 정인영 부사장이 이거 해 당장 그다음에 정순영 전무가 해 뭐 이런 식이죠. 뭐 직책이지 그게 사고에서 동생 부르는 이름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물론 대부분 기업이 그렇습니다만 기업 경영에서 가지고 형제 경영의 어떤 그런 장단점은 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초기에 나는 그 전에 또 이제 때 맞지만 맨 마침에 이거 내가 1년 반 회사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뭐 다른 사람이 몇 없었으니까 완전히 정 앤드 브라더스 컴퍼니 정신의 회사예요. 괜히 일어나고 괜히 일어나고 부지런 떨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들 정보들은 또 무슨 둘째 분이 정보를 많이 오고 또 형 위에는 둘째 분이 형이 이런 그래 그렇게 하지 그 좋은 거야 더 깊이 알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그만 응당하면서도 뭐 지시하고 본인의 승낙 닫고 뭐다 아주 뭐 경제에 뭐라 할까 저 형제들 간의 우위도 있었지만서도 절대적인 게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이 그 현대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었다. 그건 물론입니다. 아니 형제가 똘똘 뭉쳤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저 명 회장은 지시를 잘 했고 그다음 잘 살림을 잘 꾸려 나갔다고 봐야지. 그 우리 창업자는 그러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뭐 기업이니까 이윤도 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윤과 신용이 이제 충돌했다 그러면 무엇을 우선시 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대강들 우리 있을 때 이윤을 어느 정도 보면 거기다 명 회장이 또 본인이 최종 입찰이라든가 뭐 쌓는 건
우리가 이렇게 견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 견적하면 얼마를 또 버티세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그래도 뭐 어떤 거든지 이익이 남겼다는데 뭐 고령교라든가 그때 내가 군대 가서 네. 없을 때 근데 고령교 했다든가 그다음 뭐 어려운 일이 좀 그 있었습니다. 그 저희 고속도로 같은 거 다 고령교라든가 네. 그다음에 저기 해외 공사라 태국의 네. 바다니 공사라든가 그거 다들 이게 안 손해를 봤던 건데 그 손해 봤다는 얘기보다는 빨리 일을 끝내자고 그래갖고 뭐 신용이라는 것도 빨리 이루겠다가 의무를 완수해라 그지 그런 거에 더 강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신용 부분에도 굉장히 그럼 중심을 거기에 더 두고 중심을 뒀죠. 이익 따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 저기 그 교섭하고 뭐 그 방법이 없으니까. 예. 네. 뭐 계약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실비정산제다. 이건 일괄공사제다. 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말 잘했다고 해서 돈도 주거나 사시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왜 더기나 해외 공사도 그렇고 국내 공사도 그렇고. 그럼 또 창업자는 이 안 된다는 생각을 대단히 이제 경계했다고 들었다. 그렇죠. 못한데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실수할 수. 그렇죠. 그때 우리 창업자는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근데 그 양반이 낭주에는 그런 소위 캔두이즘이라 그러잖아요. 예.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예. 부정적인 사람이 밤낮 그 부정적인 생각 갖고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도 그럴때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아주 꽉 뇌리에 붙은 분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어려운 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왜 못한다고 하느냐 그야. 왜 부정적으로 하느냐 그지. 그래 이렇게 사람이 만약 여기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해외로 나가자. 어디 나가자. 지금 어디 뭐 지금 뭐 영어 하는 애도 매도 없구만.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국내 이 좁은 세상에서 국내에서 여기서 그러지 않아도 밤낮 그 단합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뭐 5인조다 무슨 몇인조다 구박 맞고 하는데 요 좁은 데서 뭘 하느냐 해외 나가자. 해외 나가 큰 세상에서 해외에서 돈을 벌든가 회사 사세를 키워야지 국내에서 뭘 할 게 있느냐 그래야. 왜 여쭤본데 그러니까 단합이 요거 내 것이야. 요 정치가를 동원해서 그 일을 자기 몫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거 하지 말자.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해외 나가려면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 뭐 회사 내에서 경쟁력, 국제 경쟁력이란 말이 수없이 나와요. 무슨 저 회사 내에 있을 때마다. 뭐 신용 지키자는 말도 나오지만 아무튼 우리 체질을 경쟁력 있는 회사체를 만들자. 시간도 경쟁력,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다. 그래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뭐 잘 못했다든가 좀 실수를 많이 했다 그때 이 창업자의 뭐 야단은 치시죠. 예. 그러나 뭐 본인이 성실껏 다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로 끝이세요. 그러나 이제 뭐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 뭐 그렇게 없죠. 아주 뭐 손실 봤다든가 뭐 네. 했지만 좀 깨르고 머리를 좀 덜 썩고 했다더면 아까같이 책임을 묻는다든가 했지 본인이 그러니까 일하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하는 자세를 갖다 잘 보셔서 일하는 자세가 올바르다면 그때 한번 야단치고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아주 본인이 게을리하고 관심도 없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은 더러 다른 데 가봐. 다른 데서 일해봐. 안 맞는다 그지. 예. 또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이 창업자에게 매우 이제 엄하셨다고 하는데 이 창업자의 카리스마 같은 것들은 곁에 보시기에 이런 것들 뭐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저는 뭐 카리스마가 꼭 무섭고 자시고 땀에서 오는 건 아닌데 본인 자체가 완전 철두철미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쭉 일어나면서 중역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책임이 있을 마다 참 저희한테 또 몇 사람한테 또 얘기한 거야. 네. 어려운 일을 말이야. 웃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웃사람이 먼저 한번 해봐. 예. 우선 일 따는 일이 어렵다면 일 따는 일부터. 공사가 어렵다면 공사 현장도 가고. 돈 수금이 돈이 안 들어오면 수금하는 일도. 그러니까 어렵다면 그거부터 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말이야. 일 따는 거, 야, 누구 일 따오라 그러고 일이 따진 약이야. 공사 어렵다는데 춥다, 덥다, 일하기 어렵다 해서 딴 사람한테 소장한테만 맡겨갖고 되는 약이야. 네가 너희가 나가서 진두지휘해라. 어려울수록 높은 사람이면 좀 해봐라. 그런 걸 굉장히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잠깐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카리스마가 란 게 나오지 처음부터 뭐 역주거리하고 무섭게 호레이다 무슨 왕회장이다 뭐 그렇게 해서 카리스마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겹치자 보니까 그게 완전히 본인의 생활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또 그러길 바라는 거에다가 잠깐만 호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쿠수자께서도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경영자 위치에 계셨는데 그 우리 창업자의 경영 스타일 중에서 이런 것을 정말 내가 배웠다. 혹은 또 이것은 좀 내 생각 좀 다른데 조금 옳지 않다 하는 뭐 그런 느낌을 받은 일들은 어떤 것? 글쎄, 그 지금 조금 많이 그런 게 적잖아 있죠. 근데 그 양반이 말씀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집행관계 지시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말보다는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 실천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 덜커덕 말씀하시나 않나. 그럼 전에 은지가 요전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멘트 공장도 57, 8, 벌써 8, 9년대 계획에서 실제는 64년대 계획을 했다. 정부가 어떤 건 너희가 계획하는 만큼 숫자가 안 된다. 그래서 막았고. 또 조선 또 뭐 할 때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았고. 자금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딴 사람은 박 대통령께서 뭐 하라고 지시가 있었으니까 한 거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통고정 줬습니까? 뭐 기술자를 대줬습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땅서 보통 거에서 말뚝 받고 자금에다가 차관도 없고 차관을 하려면 보증 문제 한다면 그러면 보증 문제를 받으려니까 그래서 정부 보증 너희가 낼 수 있겠냐? 그러면 정부에 와서 정부 보증이 이거 필요하니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정부란 건 이거 물론 잘못될 땐 정부에서 돈을 물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직도 개인 신용으로 차관을 갖다 몇 천만 불, 몇 백만 불 대줄 수는 없다 그지.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또 부탁할까 나같이 정부 보증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그런 건 보고하면 그것도 정부에서 강요해서 경제 강요해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랬거든요. 은행에서는 덮어놓고 안 된다 그러고 모험을 하기 싫으니까. 조금 지금 생각하건데 우리 회장님 이런 건 좀 지나치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게 참 동네하고 뭐 할 때 보면은 뭐 잔인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뭐 잔인하다는 말씀한다고 그러지만 좀 심하지 않냐. 아주 강한 짓이죠. 이건 절대 절명하게 언제까지 꼭 해내라. 그런데 뭐 보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빨리 시간을 독촉하시는 건지 아직도 여유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렇지 빨리 하라는 게 그냥 빨리 하는 게 언제 빨리 해야 고단 걸 해야지 언제 이것만 붙잡고 있느냐 그야. 우리가 먼처음에 끝나면 그만큼 우리가 관리비라든가 은행 돈을 쓰고 있을 텐데 은행도 우리도 돈 주고 빨리 해주면 신용도 없고. 근데 못 맞으려 아까 요소가 나라에서 준다는 철근, 나라에서 준다는 세멘트. 초기는 그게 맞나 60몇 년도 거정은 다 모든 게 나라에서 지급법인데 그게 늦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그것도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금리를 더 물고 사원들 놀리면서 말이죠. 우리 지금 현대그룹도 이제 2세 경영에 들었을 때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그 2세 경영에 대한 생각과 좀 그들에게 뭐 이제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언이란 건 2세 경영은 명 회장이 참 많이 벌써 하셨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결혼들 다 해놓고 지금
지금 제 밑에 멍일이 거정도 다 그러면 초반을 집에서 6시다. 그러면 6시에 한다는 게 우리 집에 일찍 6시에 오려면 자기가 5시 반에 다 해서 가깝고 먼 데 살지만서도 그 자제들이 그때부터 그 이 세계에 우선 첫째 부지런한 거는 내가 그건 우리한테 또 여러 번 공약이라는 거거든 말씀을 하셨어. 우리 자식들은 머리 개중에는 머리 괜찮은 애도 있고 나쁜 애도 있겠지만 부지런한 거, 근면한 거하고 절약하는 건 내가 꼭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냥 근면 절약은. 근검 절약을 할까? 그건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걸 밤낮 5시하고 뭐 누구 보여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밤낮 청운동에서 조반 6시에 먹고 그다음 걸어서 나와서 회사 나오면 7시 전에 그럼 뭐 7시에 무슨 회의하자 그러면 벌써 7시 40분이다. 그럼 뭐 30분에서 40분 빨리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운동 거기서 쭉 중앙청 있는데 그쪽으로 와서 안동으로 해서 개동고정 걸어오시는 거죠. 그 애들 다 조반 먹고. 그냥 조반들이 뭐 아들만 갑니까? 며느리도 가서 다 시집하고 그러지. 이가 청도원에서 뭐 다 부지런한 거겠다.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아들들이 많죠. 그러면 뭐 더러들 아들도 뭐 다 사장도 하고 그때 뭐 회장은 아니었지만 사장들은 뭐 부사장 다 단위가 있고 회사를 맡기고 뭐 했는데도 뭐 저녁도 먹고 했겠지. 그러나 아버지를 밤낮 6시에 만날 사람들이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못 먹지. 그러니까 술도 그저 조금 본인도 뭐 술 좋아서 저렇게 한 게 아니라 대접하느라 그런 얘기 듣고 자제들도 그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그게 많이 듣건데 자제들 중에서도 몸이 좋아서 또 일하다 보니까 술 먹을 수 있지만서도 내일 아침에 또 아버지 뵐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들 전에 자제들이 모르는 얘기들도 정말 중요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을 자제들한테 벌써 그때 다들 아침에 밥만 먹고 그만둬요. 뭐 그러면 더러들 정보가 단 거 얘기들도 회사 돌아가는 얘기 또 간단히 물어보면 또 대답해야 되겠지. 그럼 모르고 나갔다는 야단 맞으니까. 그냥 자제 교육이라 할까 그런 것을 갖다가 벌써 오래 몇 년을 두고 하신 거라. 그래서 내가 뭐 애들이 뭐 머리 갖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갖고 다 회사 갖고 그런 건 아닌데 근검 절약한 건 애들한테 다 아주 능기 다 배우도록 말이야.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예. 그럼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 그런 뜻을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받았다고 봐야죠. 잘 받았다고 봐야죠. 우리 또 구설께서는 우리 그 창업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정세영 회장님 또 정인영 씨, 정순영 씨 네. 뭐 다 모시고. 뭐 그다음 또 이세인 정몽구, 정몽준까지 전부 다 모셔봤는데.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모시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세 경영으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나와서 그러면 나오지 말고 그룹 고문으로 나가고 이현태라든가 그런 사람 보고 두 사람 그룹 고문으로 혹시 투자를 한다든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좀 많았었으니까 그런 거에 좀 자문도 해주고 고문도 해주라고. 그리고 96년에 이세 경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저희 또 사표를 냈죠. 그럼 우리 그 창업자나 우리 정세영 회장님이나 또 정일 회장님이나 모셔봤는데 좀 경영 스타일이 좀 다릅니까? 그러면? 더러는 이제 첫째는 그런 게 있죠. 어디 집이나 이제 뭐 지금 2세, 3세 그정 뭐 잘 한다는 집도 있지만서도 이제 우리 명 회장은 어느 때 가면 이제 형제들의 이렇게 분할 다시 말하면 다소 형제 틀에 맞게 얘도 왜 많지만 게 세멘트 해놔도 세멘트는 정순영 씨가 사람이 거기 중에서 좀 순할 순자의 순영 씨라고 그 집이 세제인데 좀 사람이 순하시거든요. 나뭐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런적으로 다투거나 이간 면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순영 씨 세멘트를 해라. 그러니까 자꾸만 회사가 건설이다, 자동차다, 그다음 중공업이다 커진 거 보면 자기 몫이
그때 세멘트라는 게 몇십만 돈한 게 그거 그래갖고 조금 더 더러 이제 뭐라고 의의를 하면 그거 키우면 되잖아. 또 세멘트면 제품도 하면 되잖아. 머리 좀 더 써. 저쪽에서 그런 걸 형제지간에서 재산 분할 싸움도 있지만 재산을 또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인영 씨는 그 만도 기계다 무슨 만춤 안양에다가 조금 무슨 그런 걸 하셨다가 나중에 큰 걸 갖다가 지금은 거기 어디입니까? 두산중공업으로 됐지만 그게 한국중공업이다 그래고 그 양반이 아주 말뚝을 받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고 우선 발전소 그런 걸 갖다 다 거기서 짓는다 그래갖고 만도기계에서 하고 건설 장비 그런 걸 거기서 두째 분이 그건 또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잘 안 되는데 뭐 또 많지만 안 되시다든지 뭐 조선소 또 인천 조선소 했다 에다가 저거 지금 전라도에 목포에 있는 조선소 그것도 할 때 작업이 모자라니까 좀 도와주시고 기술이 건설 기술만 해도 벌써 모자라거든 그 인원 갖고 그럼 우리 사람들 내보내시고 조선할 땐 조선도 좀 그 도와주고 그러니까 창업자 우리 정인영 회장님 경영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좀 아니 초기에는 그냥 시킨 대로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내가 더 자기는 자기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했는데 그때 좀 그런 그 양반이 뭐랄까 문인재 그 신문 기자 또 하시고 그 모던 타임스라고 해서 또 그런 것도 하고 언론 관계 또 그런 것도 기질이 맞아서 그런지 조금 기업의 스타일하고 아가 좀 잘 안 맞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계실 땐 모르더니 독자적으로 나가서 할 때 보니까 그것이 좀 부족하신. 우리 또 기록을 보니까 우리 창업자께서는 우리 정신영 동생, 그다음에 또 아들 몽필의 죽음이 돼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는데 곁에 보시기에 제가 그때는 이제 정신영 씨가 돌아갈 땐 정신영 씨가 제가 보던 한 3년 후배인데 대학이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고 내가 이제 그때 회사에 있어서 4학년 될 때 4학년을 돼야 될 때 이제 법대에 들어왔거든요. 그 양반이 그 경제에 아주 우수한 때다가 형을 갖다가 초기에는 모르겠는데 그 법대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다음 신문 기자 하면서 자기 형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형님이 참 모든 거에 그 훌륭하신 분이란 걸 더 느끼셨지. 저는 뭐 훌륭하다마다 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들들 볶으면서 일만 시켰으니까 우리 같이 일을 했는데 그게 제일 그래도 큰 그릇이 되지 않았겠냐. 그 친구한테 더 큰 일을 갖다가 더 맡겨도 되지 않겠나. 맡긴다는 것도 큰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니까 저보고 내가 그때 4학년 때인데 이상무가 시내의 친구들도 꽤 알고 법대나 그다음에 서독 유학 갔다 온 분들도 더러 알고 그럴 테니까 호상을 좀 서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참 그때 아주 피통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그 실제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우셨다는 걸 한두 번 우셨다는 걸 직접 비서다 누가 봤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근데 그걸 지심이 떡 따시는데 진짜로 슬퍼하셨어. 아주 제가 봐도 1년 저도 피난 가서 전쟁 때 1년 반 같이 있었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제 집도 또 놀아오고 같이 저녁도 먹고 제가 이제 군대 나가서 전쟁 끝나고 또 육사 교수부에 있으니까 아유 형은 뭐 할래 뭐. 근데 자기 이제 저 회사가 좀 커진다 그러면 회사 얘기도 들려주고 난 이제 교수부 있다가 그때 이제 설공대 또 나가게 되고 그래. 그러니까 형 좋겠어 꿈이 있어서 너도 꿈이 있잖아 다 꿈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공대 나가서 거기서 이제 건축가 교수 하면서 그때는
건축가 교수들은 또 설계사무소를 예. 가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할 사람들은. 지금은 못하게 돼 있죠. 그래, 그런 꿈을 얘기를 하면, 우리 한번 자기들은 이제 공부하고 나서 큰일 할 테니 같이 협력해서 사회에 공헌하자. 근데 아주 반듯해요, 사람이. 그러면서 유머라서 하고. 그리고 이제 몽필 씨에 대해서는 뭐 잘 우리 뭐 적합벌 되는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는데, 몽필에 대해서도 몽필이가 어떨 조금 삐딱하고 할 때가 좀 있었는데, 아버지가 몹시 아주 꿋꿋 사람 되느라고 많이 이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뭐가 했는데, 그 교통사고 죽으니까 그게 굉장히 애처로우셨던 모양이야. 그때 그 양반이 무엇하면서 미국에 출장 가셨는데 길에 또 돌아오시지 않고 저하고 이명박 그때 사장하고 저는 중고 회장인가 뭐 사장인가 있었고 이명박이 건설 사장인데 두 분이 잘 좀 몽필이 장사를 좀 잘 치러주시오. 본인이 못 오니까 그러면서 좀 살아생전에 아버지 정을 갖다 주지도 못하고 야단만 쳤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주 안 좋아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뭐 저희한테 말씀으로 그런 걸 안 하세요. 집안에. 예. 뭐 다른 기록들 보니까 그 아들이 죽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2세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론 그때 뭐 생활에 대한 태도 같은 거 많이 가르치지만은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이후로 굉장히 본격적으로 좀 경영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예. 갔다 오시면서 인사조치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인사조치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왜냐면 내가 느낀 게 내가 젊은 축의 하나인데 사장인데 나를 매만집에 회장을 시킨 거야. 예. 중국 회장을. 그다음에 몽준이 의원이 상무로 있다가 공부를 하고 예. 이제 있었는데 사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부사장이다 무슨 뭐다 상무다 뭐다 이런 자제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저 몽원이는 뭐 건설의 상무요, 몽준이는 중고의 상무요, 누구는 또 뭐의 자재 부장이요, 뭐 있던 걸 갖다가 다 사장을 시키더라고요. 아, 그 이후로. 그 후에 예. 몽필이 죽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걔네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무 자꾸만 자기 자식을 못나게 보고 했는데 자꾸만 야단만 친 게 잘못된 것 같다 그 말이야. 뭐 잘못된 거 그래서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래갖고 그다음에 그 자제 뭐 경영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에 더 경제에 관심을 더 쓰셨던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우리 옆에서 주위에서도 그렇게 보죠. 아,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우리 창업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관련 문제를 일단 현대가 이제 그 조선 사업에 뛰어든 것은 어떤 정부의 그 당시 공업 정책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현대가 이미 기획하고 있던 일을 뭐 정부에서 어떤 그런데 지원을 했다? 우리는 뭐 중고업 낭주에는 중고업을 우리가 예. 현대 조선을 했으니까 그렇지 벌써 명예회장은 그 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년도 제가 알기에 66년도에 제가 조선소를 갔다가 명예회장하고 일본 조선소를 두 군데나 갔는데 벌써 근데 그 나라 그때 우리를 안내했던 일본의 어느 무역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요전엔 뭘 보셨는데 오늘은 어디를 보셨는데 내일은 뭘 보기 같습니다 하는데 그 전서부터 다 이 양반은 제가 보면 세계의 아주 우수한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서를 갖다 벌써 다 저는 그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중화학 얘기가 나오기 전이에요. 예. 중화학 얘기 나는 것은 지금 누구지? 정인영 씨가 한국중공업 하시고 뭐 하고 나서 창원 이제 공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나오고 그다음에 중화학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 이전서 뭐 어느 게 어느 거라고 딱 맞춰는데 저희로서 그때 명예회장이 건설을 그때 중동 나가기 전에 우선 월남하고 태국하고 월남고 그때만 하고 있었는데 또 해외 건설도 쉬운 건 아니구나. 이거 이런 큰일 갖다 국내에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 뭐 우리가 바깥에서 국제적으로 돈 버는 거나
이래서도 모든 거나 국내에서 외국 걸 갖다 수출할 걸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뭐 배를 갖다 주문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큰 배를. 그런데 중학 이전에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정부 종합공업정책 발표하기 이전에 이전에 벌써 구상을 하셨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창업자와 또 이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는 좀 어땠습니까? 그 기업체 회장 중에 그 당시 굉장히 좀 가까웠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양반이 우리 명예회장이 정치적인 관념이 있었던 사람이고 정치하고는 멀어서도 안 되지만 가까워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좀 소견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아요. 예. 왜 어떠면 일이 지금 어떨 땐 회사가 일이 없고 뽑아놓은 인원은 벌써 많은데 일이 아주 명예회장도 좀 어떻게 통해서 일 좀 국내에서라도 그런 걸 영 내색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없는데 어느 때가 우리가 태국하고 월남을하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좀 가깝게 되신 것 같고 우리 명예회장에 대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도를 할까 신뢰도라든가 그런 게 깊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양반은 나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 양반도 독일에 아우토반을 독일에 갔을 때 우리가 대학 나온 사람들이 탄광부로 나오고 여기서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 간호사로 다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일할 때 나와도 직장이 없으니까. 그럴 때 아우토반을 갖다 누가 타 그러니까 야 이런 고속도로 있으면 벌써 걔네들 뭐 그 전에 있었는데 우리 또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박 대통령 구상을 하신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무슨 고속도로란 건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태국에 가니까 벌써 우리가 여러 한참 후에 걔네들 고속도로 계획에서 자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외국에 그 차관을 얻어다가 고속도로를 많이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태국은. 근데 그런 걸 보셨으니까 그 태국에서 실패를 했든 미쩌든 홍수땀에서 공사를 못했던 거 아니야 어떤 간에 고속도로 한 사람은 현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당시 그걸 또 다 끝마쳤고 그 다음에 또 월남 가서 또 뭐 항만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그런 걸 해서 또 돈도 벌었고 뭐 다른 거에 그렇게 정부 태국의 고속도로 좀 미쳤으니까 정부에서 좀 돈 대주시오 그런 일도 없었고 그냥 신용이 갔던 것 같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정경유착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말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 양반이 박 대통령도 뭐 우리 명예회장 못지않게 영리하신 분이니까 민간인으로서 경험 있는 사람을 지켜주면서 이용한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그 고속도로 하실 때 같이 헬리콥터 타고 뭐 어느 노선을 하는 게 길이 가깝고 공사비가 쌀까 이런 걸 의논했으니까 그게 뭐 정경유착이라고 할 거 없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으로서 고속도로라도 그나마 외국 가서 100km가 98km 하니까 100km가 나머지 고속도로에도 하고 온 사람이니까. 그럼 장비도 쓸 줄 알고 사람도 쓸 줄 알고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때 또 그만 아세요. 공병대다 뭐다 건설보다 다 동원해서 감독도 시켰고 그 현장도 보게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한국은 경제가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입장에 보면 급하게 해야 될 공사들이 굉장히 많았다 아닙니까? 근데 정부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 굉장히 좀 시일이 급박하게 좀 맡겼던 일과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겪었던 것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런 건데 실제가 그래요. 그때 우리가 박 대통령이 계실 때도 이렇게 보면 박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보면 요새 무슨 아주 성공한 산업화라든가 아주 빈곤해서 우리 백성을 탈피시켰 빈곤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킨 분이라서 나도 좋은 지도자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에서
차금이 우리나라 돈이 없거든. 다 차관으로 해야 돼요. 예. 차관을 하려면 거의 군사정부다 뭐 민간을 뭐 한 거다 인권 문제다 만약 그게 더 있었다면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그나마 박 대통령이 그 선진화라든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런 것들